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신설, 법인세 100% 감면이란 기사입니다. 어제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이 기회발전 특구를 신설을 하면 법인세를 여기선 100%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좀 자세히 볼까요? 기회발전특구에서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하면 소득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또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네,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올 경우엔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지방시대를 열겠다라는 의지의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북러의 로켓 포탄 공급, 정부 몇 달 전 포착입니다. 지금 쌍따옴표가 붙었죠.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소식통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단 북한이 러시아의 로켓 포탄을 어제 무기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체결한 게 아니고 이미 주고 있었다. 계약 체결 전에도 이미부터 이 포탄이 공급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 사실을 또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작년 6월 북한의 무기를 요청을 했고 이 사실을 우리 정부는 위성, 휴민트 등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푸틴, 김정은의 방북 초청도 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고립모원 북러 평양회담 꺼냈다. 네. 아까 나왔었죠. 이번에는 김정은이 러시아를 갔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으로 오는 북러 평양회담에 푸틴 대통령도 오케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푸틴 대통령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다음은 러시아가 아니라 이제 평양에서 평양회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시기가 사실 관건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철도 파업, 출근길 전철 간격 늘어나고 화물열차 운행률 26%. 어제 출근길, 퇴근길 좀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지금 철도 파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출근길 전철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화물열차도 운행률이 떨어졌다. 요즘 사진을 보시면 열차 출발 안내 지금 여기 KTX가 지금 시간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지 차질이 좀 빚어졌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여기 약간의 시각을 좀 얹은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다른 일면 좀 같이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시민 위한 파업 한숨 내쉰 승객. 네. 지금 보면 지금 지하철 이 객차들이 지금 다 여기 서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어제 감축 운행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목이 발목 낀 시민의 발. 네.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냐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지금 같이 담겨 있죠. 지금 철도노조가 파업 이유로 내세우는 게 지금 민영화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서인 KTX로 도입을 해라라는 거. 4주 2교대 전면 시행하자. 그리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라라는 건데 정부에선 성실 교섭 외에는 우리와 얘기할 건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열차 941대 운행 취소. 네, 정부 조직개혁 맞불입니다. 정부는 조직개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 파업 이후에 지금 철도 분야에서 인력 개편,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라는 건데 앞서서 건설 노조와의 이 대립 구도도 있었었죠. 그 이후에 이번엔 철도 노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네, 두 장의 사진이 같이 실렸습니다. 네, 이게 어디냐?
서울역 안과 밖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서울역 실내의 모습인 거죠. 실내에서 지금 시민들이 다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승차권이 다 매진입니다. 온통 다 지금 매진된 상황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지금 이 대기실에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이런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의 모습은 이랬는데 밖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철도 노조 지금 총파업 플래카드를 들고 지금 같이 지금 이 철도 민영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중단을 촉구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오늘의 사진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언제나처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립 서비스입니다. 같이 기사 볼까요? 네, 김기현, 이재명의 단식 중단 정중히 요청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식을 중단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빨리 단식을 멈춰라, 중단하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민주당은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손을 어쨌거나 내밀었거든요. 네네. 민주당은 이 손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아니 뭐 정말 저렇게 형식적으로 말씀을 나누실 게 아니고 그 단식장 한번 가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진정성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식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는데 단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딱 그 직전에 단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네. 국무총리도 찾아가셨고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 수석도 찾아가시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 여당 대표도 찾아가고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구한 그 요구안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여당에서 대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의를 보여주는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 단식 중단 요청은 말 그대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식을 하는 게 아니다. 3가지 요구사항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3가지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국정방향, 국민중심 전환,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걸 좀 천명을 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이걸 제소를 해라라는 거. 그리고 3번째,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 뭐 내각 총사퇴 얘기를 했었었죠. 이 3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김민수 대변인님, 네. 이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3개 중에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기존 정치인들의 그 단식과는 문법이 전혀 다른 단식이다. 문법이 다르다. 네. 그래서 지금 단식 같은 경우는 비폭력 투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내 의지 그리고 내 사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이 요구 조건들은 들어줄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아니고 단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지연시키기 위한 지금 단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은 없다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을 전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립 서비스가 아니다. 마음으로 전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립 서비스를 저희가 뭐 립 서비스다라고 지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저희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쌍따옴표가 붙었죠. 누군가의 얘기를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일단 올린 겁니다. 근데 일단 립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일 위원님. 네. 근데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단 이재명 대표 단식을 좀 중단시켜야 되는 상황 아니냐, 정말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면 또 김기현 대표 손을 완전히 내치기도 또 약간 애매한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너무 덥석 잡으면 네. 진정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그 손을 잡는 것이지. 네. 그냥 뭐 그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덥석 손을 잡으면 처음부터 이게 단식을 중단하고 싶었다 이런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어려운 얘기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삶,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당과 어떻게든 이 국정을 원활하게 잘 끌고 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그게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하고는 또 다른 게 또 여당이에요. 뭐냐? 정치가 본령입니다. 그럼 정치는 뭐 하는 거죠?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누르고 찍어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정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의 역할은 지금 행정부의 역할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도 된다. 왜 그렇게 그것을 망설이시냐.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의 눈치만 보는 데만 너무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김종혁 위원님. 아니 그런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장에 찾아가지 않은 것은 네. 여당만 안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절반 정도의 의원만이 방문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 단식 자체가 누가 봐도 그 과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단식과는 좀 다른 형태를 계속 보이셨잖아요. 아까 다른 문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식을 하시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찍고 영화 관람을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저 시위 현장에 가시고 거기다가 임명장 주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 단식이 맞나? 뭐 이런 식의 그런 또 본인들이 얘기했던 정청래 의원이 처음 발언한 거지만 출퇴근 단식을 하시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여당 너희들은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네. 처음부터 단추가 좀 잘못 꼬였다. 문법이 좀 이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한번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단식을 이재명 대표가 중단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이 뭐 국민 항쟁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뭐 건강해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범죄 피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제기된 게 있고 또 재판도 받고 계세요. 건강해야지 싸울 건 또 싸우고 책임도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빨리 단식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라요. 안 그러면 정말 분열되거든요. 엊그제 국회에서 어떤 분이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흉기를 들고 거기 경찰들, 청원 경찰들 폭행해갖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또 더 심하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 다 공통적으로 좀 하시는 말씀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어제 김기현 대표가 중단하시기 바란다, 정중 요청을 드린다라는 이 얘기가 나왔지만 여야 간의 뭐 어떤 거리가 조금 좁혀졌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일단 들어보면. 근데 약간 민주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이 얘기에 진정성을 좀 의심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이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러 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황제 수사, 황제 출석의 전문가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제발 그런 꼼수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식 중단하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수 대변인님.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동안 아니 이렇게나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스탠스가 갑자기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보여요. 뭐 스탠스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공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어떠한 명분이 없다. 이것은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용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공익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단식을 시작한 점, 그리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단식을 시작한 점 등을 두고 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어떠한 명분도 진정성도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날선 비판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단식을 긴 시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척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네. 긴 시간 동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또 여당의 대표로서 이제 그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는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단식장 찾아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만 이것이 어떠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익을 위해서 개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저런 지속되는 단식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당 대표가 찾아가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에게 긍정 메시지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때까지의 이런 범죄 혐의자로서의 어떠한 부분들을 네. 대려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타 다른 정치인들이 이때까지 보여주었던 단식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단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진정성을 확인받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단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애진작이 찾아가서 손을 잡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이렇게 긴 시간 이 단식 쇼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님. 예, 저기 단식 쇼, 뭐 출퇴근 단식 이렇게 사실과 다른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얘기로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을 조롱하는 그 행태 자체가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구나 그렇게 본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진정성이 인정된 거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과 관련해 가지고 내건 조건들은 그 본인의 그 사법 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우려하셨던 아까 그 참고 영상에서 자료 영상에서 네. 우려하셨던 무슨 형사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 성실히 검찰이 부르는 대로 형사 절차에 협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사법 방탄 리스크 뭐 방탄 뭐 이런 걸로 언급하면서 단식을 그것과 연계시키는 거는 국민의힘의 자가발전 논리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정하면서 네. 정부에 요구했던 세 가지 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이 너무 브로드하다. 아니요, 불허한 게 아니라 그 조건들 하나하나. 예를 들면 국제형사재판소 오염수 네. 문제에 대한 제소 문제, 네.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오창 지하차도 사망 사건 등을 비롯한 그러니까 일련의 국정 난맥사항들에 네.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냐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저 부분에 거의 60% 이상의 국민들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말의 그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국정 난맥을 보이는 장관들에 대한 경질성 인사도 전혀 없어요. 이번에 국방장관 교체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라리 이게 경질성 인사다라고 명백히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경질성 인사는 또 아니래요. 잘못한 건 없대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한미동맹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고 칭찬에 맞이했던 초대 국방부 장관을 제일 먼저 교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이고 정말 마지막 수단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상하는 그 헌신적인 자세로밖에 임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정부 여당에서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혁 의원님. 저는 뭐 주상호 대변인 부대변인 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의 이유로 내건 그 세 가지. 네.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대국민 사죄를 해라. 대통령이 앞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 제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네.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정권에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니면 탄핵한다고 하시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듯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훼손이요? 아니 그 선거하면서 당대표 선거하면서 돈 봉투 돌리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하고 그다음에 지금 배우가 의심되고 있는 그 가짜 뉴스 만들어서 선거 전에 뿌리고 이런 거가 민주주의 훼손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대통령한테 민주주의 훼손을 사과해 대국민 사과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걸 주장으로 내세우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청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라. 그럼 왜 미국, 그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까? 거기 야당들은 뭐 입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네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까? 중국조차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각 개편 이거 무슨 대통령이 해야 될 인사권 야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다 논리적 합리성이 없는 주장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걸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네. 지금 잠깐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신 우리 패널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도 굉장히 여야 간 거리가 아직도 멀다, 팽팽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이재명, 김기현 중단 요청에도 단식 지속, 민주 립서비스. 네, 저희가 키워드로 갖고 온 립서비스가 여기에서 갖고 온 겁니다. 민주당에서 립서비스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볼까요?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번 찾아가지도 않느냐는 여론이 있으니 립서비스 한 번 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도부에 있는 한 의원이 말하기를 이거는 립서비스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한번 언급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네, 여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 여론이 그 이재명 대표 편에 아직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점들은 봤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아까 여기 그 말씀을 하셨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재판들을 지연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지연을 시키고 있고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재판들을 지연시키고 있고 여기에 그러면 실체적인 증거들은 재판 지연이 목적이구나가 계속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민주주의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단식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은 단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땡깡 단식, 간헐적 단식, 그리고 여기 뭐 내수용 단식.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치적으로 최소한 이용할 것이 있고 이용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는 출구 전략을 잡지 못할 정도로 명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출구 전략을 잡을 수 있게 네, 그리고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당 대표가 따뜻한 손 내밀었다가 네.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김상일 위원님.
아니, 손을 내밀려면 좀 더 잡을 수 있게 잡을 수 있게 내밀어야 된다.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내밀면 안 되죠. 네. 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적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게 여당입니다. 국민의 삶을 생각하셔야죠. 야당과 함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본인들이 마치 심판자인처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야당 대표도 심판하고 모든 사람을 본인들이 심판하겠다. 이게 과욕이에요, 민주주의에서. 그냥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종 심판은 국민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first things first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찾아가서 왜 메시지를 못 냅니까? 포용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접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민생을 챙기면서 갈등 부분은 갈등 부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하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 왜 머리가 있는데 왜 아이디어를 못 내죠? 생각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 비판은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김상일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김종혁 위원님도 한번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민수 대변인님.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는 방안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 내부적으로 더 봐야겠으나 제가 네. 볼 땐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고 나서 단식했다라고 했는데 단서를 붙이고 했죠. 정확하게는 공정한 불체포 특권이라면 공정한 경우라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체포동의안을 내가 가결시키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단식을 한다라고 하면 기꺼이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이 조건에 공과 조건이 사를 있고.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준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100번이고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잠깐 팩트를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네. 이제 이른바 그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거고요. 네. 이른바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하여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제 혁신위가 네. 제1호 안건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당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 개개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원총회에 붙여졌고 결의로 의원총회에서의 해야죠. 결의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근데 조건을 그 단 적이 부분에 없습니다. 대해서는 네. 또 법률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네. 민주당 의원님들 또 이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당 의원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개별 의원들이 어쨌든 다 의원 개별에 가지고 네. 있는 고유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그 결정이 내려질 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한 사실 자체가 일단 없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러한 조건 없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근데 연설에서 한 거는 본인의 한해에서는 무조건 아니 뭐 포기한다라고 얘기한 다른 거다. 의원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혁신이 제안에 대해서조차도 네. 의원들끼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초에는 의견을 못 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두 번째에서 결국 의총에서 다수의 가결로서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그 다수의 가결로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실제로 또 의원들에게 구속되는 상황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른바 이게 지금 당론인데 의원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당론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느냐. 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안건뿐만 아니라 대의기구인 국회는 무기명 투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약간 멀리 갔어요. 멀리 갔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저는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결표를 던져서 방탄 프레임을 씌울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부결표를 던질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그러면 주셨는데. 기명투표로 전환하시면 돼요. 그거는 의회 의결로 할 수 있거든요. 본회의 의결로. 아, 네, 발언권 얻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여야가 뭐 약간 대치 국면입니다. 완전히 지금 대치 국면이에요. 립 서비스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 체력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의원들이 단식장을 방문을 했는데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그냥 계십시오. 앉아 계세요. 그냥 계세요. 일하지 마세요. 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고요. 대표님 많이 수척해지셨고 저희들이 정말로 걱정이 많이 돼서 이걸 중단할 수 있게 권유하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대표님 몸이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잘 보존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일단 의료진들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현격히 지금 체력이 떨어진 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들이 왔는데 거의 말도 많이 말을 아끼는 거겠죠. 지금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누워 계십시오, 누워 계십시오. 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이 단식 16일째입니다. 2주하고도 이틀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김종혁 위원님, 역대 16일까지 단식을 했었던 사례가 16일이 넘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일단 YS가 1983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그 구속된 분들 민주 인사들 석방해달라. 네. 뭐 민주주의 회복. 그때 당시에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니까 뭐 그런 요구를 하면서 23일 동안 단식해서 네. 하여튼 건 다 유명히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언론에 한 줄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YS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외신에도 알려지고 해외에서 먼저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네. 국내 언론은 모 인사의 사퇴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표현 못했어요. 한 줄씩 그것도. 그게 이제 민주 세력을 결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돼서 민주화로 물꼬를 틀었다. 뭐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보도된 부분도 없고 아까 이제 김상일 의원이 우리 그 평론가 얘기하시기에는 몇 분 계시대요. 천정배, 양승조 뭐 이런 분, 뭐 몇 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되거나 뭐 알려지지 않아서 네. 어떤 식의 단식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하시는 건 굉장히 정말 2주 넘게 하는 건 보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되게 7, 8일이면 쓰러져서 실려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뭐 몸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일부는 초반에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가 있어서 단식을 할 수가 없다. 저혈당 위험하다. 쇼크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네. 뭐 그 얘기는 그다음에 조용해진 걸로 봐서는 사실이 아닌 보도였는지 어떤지 본인이 아니니까 의료 기록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듣기에는 하루에 3번 정도 의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대요. 검사를 하고 있대요.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강제로라도 이번 권유를 하는 그런 사태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 16일째 단식을 뭐 그 이상 간 분들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니다. 몸에 확실하게 무리가 오고 체력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갔다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죠. 네, 김기현, 이재명 단식 중단을 찾아가진 않을 듯. 네, 사실 요 찾아가진 않을 듯 요 부분 김민수 대변인께서 아직 찾아가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듭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공익이 없다. 본인을 위한 단식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류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 말고 이 사람이 찾아가서 좀 단식 중단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라고 또 다른 제안이 또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오늘 보내가지고 그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수일 내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경하셔서 단식을 좀 만류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경해서 가시면 어떨까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이게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와서 만류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걸까요? 현실화 가능성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이걸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식을 끝내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네. 그 후에 일들은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익이 없다 그러는데 네. 사람을 위험해서 빼내는 게 왜 공익이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멋대로 돼도 상관없다라고 만약에 그런 뭐랄까 문화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면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건 모범 사례가 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권은 모범 사례를 하나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뭐 여야가 국민들을 위해서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있나 싶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민생이 어려운 겁니다.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렇게 해야 나도 성공하나? 저렇게 해야 나도 잘 사나? 저렇게 뻔뻔해야 되고 저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해서 모범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찾아가서 하는 게 왜 모범이 안 됩니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김민수 대변인님. 일단 그 방금 김상일 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범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이재명 대표가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아픈데 왜 그걸 구하는 게 공익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단식이 시작됐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랬다라고 하면 이 공익을 누구나가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찾아갔어야 되고 정치적 셈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혹은 정치적 이해로 풀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 시작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공익적인 위치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예를 들어 자칫 여당 대표가 가볍게 움직였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호소드리는데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잘못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자꾸 정치권이 쓰는 거는요. 자기 합리화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한 심판은요, 국민이 하는 거지 다른 위정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저기 명분이 없다. 그러면 명분이 없다고 국민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면 아, 여당인데 저렇게 옹졸하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다 국민이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좀 제발 남을 핑계로 나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예, 짧게 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와서 네. 그 만류를 하는 건 좋은 출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훈수를 아주 세게 두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실리를 챙기셨어요. 일단 여러분이 와서 그러니까 위문을 오잖아요. 위문을 하러 와서 네. 뭐 빨리 나십시오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미워했던 분들도 그 단식까지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라고 해서 비명계는 쑥 들어갔어요.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것들을 상당히 돌파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실리를 하나 얻었고, 또 하나는 당장 이제 재판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환도 그 불체포 특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본인 입으로 나는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아마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게 이제 만약에 체포영장이 올라오면 네. 민주당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리를 충분히 챙겼다. 이제는 테러 전략인데 네. 그 테러 전략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쓰러져서 실려가는 거 외에는. 근데 이제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 중단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병원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나름대로는 또 그것도 하나의 어떤 해결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걱정을 하는 게 지금 김기현 대표도 어쨌거나 중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더더욱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걱정을 합니다. 네.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어제 국회에서 난동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쯤 국회의사당 앞에서 50대 여성 한 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어떤 플랜카드, 손팻말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왜 이재명 대표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걸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여경 2명이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거는 좀 너무 극화된 지금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조상호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도 단식 중단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당원 의사를 굉장히 좀 존중을 하고 우선하는 그런 분인데 당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식으로 대표님 중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 안 받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에 대한 조건을 이미 내걸었고요.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부탁하면 드러나 주실 겁니까?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상식적으로 내건 저 조건들.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여러 차례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아시다시피 LH 사태가 터졌을 때 그게 뭐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사에서 그런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부분. 이재명 대표는 내 단식의 조건은 없다고도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아니죠. 국정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3가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사과인데 지금 국민들 70%가 반대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들에 대한 홀대,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 문제, 그다음 독도 해산 삭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견 판단이 그르쳤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잡으면서 정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드리면 됩니다. 그게 주권자에 대한 이 주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의 예의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관 교체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장관, 결국에 국방부 장관 교체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경질성 인사 조치임을 분명히 한다면 나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 후보 때도 이른바 개사가 논란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사과하기 싫어하시더니 대통령 되니까 단 한 번도 심지어 본인의 장모가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 없다라고 공언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도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 분노의 지점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거를 갑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걷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공익적 요구를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정치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게 조상호 변호사님은 일단 3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서 어느 부분이라도 좀 뭔가 진전이 있어야 그만두지 않겠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